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공익법인이 지켜야 될 이제 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익법인은 이제 혜택이 많거든요. 증여세상 혜택도 있고 법인세상 혜택도 있고 부가세상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무도 굉장히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략적으로 보면 출연재산은 3년 이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으면은 그거를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팔고 난 대금을 3년 이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수익 사업에 운용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각각 의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출연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어, 구성원들이 임의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고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겠죠.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 그런데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안 하고요. 공익 목적 사업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나름대로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또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 목적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살펴보면은 제 정관성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거를 어, 어디다가 운용을 하거나 받으면 이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법인에 출연을 하거나 반드시 3년 이내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안에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인가 허가 등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 3년 안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단지 1년 안에 사유가 없어지면 1년 안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건 이제 원래는 충연재산은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유 목적 사업에 그러니까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을 안 하면은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럼 증여세는 언제 부과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출연을 받았는데 그거를 대표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목적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사용한 때가 이제 증여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한 때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았는데 어, 3년 동안 방치했어. 그러니까 출연받고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어. 그러면은 그 3년이 지났대. 그, 그 3년이 지났대. 그리고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받고 3년이 지난 때를 증여 시기로 봐가지고 그 증여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3년 안에 다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증여세 부과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 재산을 3년 안에 사용하는 의무에 이어서 또 출연 재산을 팔아서 그 매각 대금은 또 역시 3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3년 안에 그냥 3년이 되는 해에 다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안에 30%를 사용을 해야 되고 2년 안에 60%를 사용을 해야 되고 3년 안에 90%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각대금이라는 거는 총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뺀 금액, 예,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서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이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 이걸 이제 팔아서 매각 대금을 이제 방치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가지고 또 수익용 자산을 또 취득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매각 대금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금을 가지고 뭐 예금을 다시 하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그런 것도 이제 어, 그 수익률 재산을 취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6개월 미만 보유했어. 6개월 미만 보유했으면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비율들에 미달하면은 1년에 30%, 2년에 60%, 3년에 90%요 비율에 미달하면은 그 미달액에 1년, 2년은 그 미달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산을 팔아서 매각대금이 생겼어. 그 생긴 때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90%를 사용 안 하면은 그때는 그 미달 사용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은 가산세고 3년째는 증여세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각 대금도 반드시 3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무가 운용소득을 아까 제가 어, 그 3년 안에 운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운용을 해도 되는데 그 운용해서 나오는 소득을 반드시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유용 소득은 아까 매각대금 사용 그리고 출연자산 사용 요거는 3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죠? 말씀드렸는데 출연재산의 운용 소득은 1년 이내 80%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80% 미달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도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고 그리고 이 운용 소득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 안 했다. 그러니까 운용 소득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 사용하는 규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게 이거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뭐 가산세는 중복해서 적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경우에는 80%에 미달하는 금액의 10%를 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운용소득은 이제 뭘 말하냐면 그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일곱 가지 수익이 있는데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출연재산을 굴리는 거를 이제 운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그래서 나오는 소득을 이제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만 원을 출연받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출연자산에서는 800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보조금에서는 200원의 이자가 발생했으면은 어, 800원만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제가 아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출연예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발생한 200원은 운용소득이 아니고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800원이 운용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증여받은 걸로 봐가지고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한 운용소득은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이제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운용에서 나오는 소득은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법인, 그러니까 특정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법인인 경우에 15%를 15%를 보유하고 거기서 만약에 음, 이제 10만 원의 배당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특정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해서 보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5%를 초과해서 이제 보유를 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서 나오는 소득은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 초과분, 5% 초과분은 이미 내가 증여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10% 갖고 있는데 거기서 10만 원의 배당 소득이 생겼다 하면은 5% 초과분 5%, 5%에 대한 배당은 운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5만 원을 제한 5만 원만 운용소득이 됩니다. 이게 5%가 겹쳐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면은 사후관리가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운용소득이 아니다. 또 예를 들면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을 받았는데 그 출연받은 재산을 그냥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이미 증여세가 과세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운용소득이 아니다. 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용소득을 다시 예금으로 이제 맡긴
경우에도 고유 목적 사업에 이제 사용하는 걸로 보지 않아서 이제 증여세를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의무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 이제 여기 이제 상증세법상 네 가지 의무 이행 요건이 있는데 요거를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은 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 이상을 5% 초과해서 이제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거는 이제 별한 지금 공정위에서 이제 공시한 47개 법인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데 요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거나 요 의무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킬 경우에는 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안 되고요. 요 네 가지 의무를 모두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10%까지 보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관에 우리 법인은 이 주권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선 장악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에는 20%까지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어느 한 공익법인의 재산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익법인의 총 자산이 1억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내가 3억 원까지, 아니, 3천만 원까지 보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천만 원 초과해서 보유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0%를 초과해서 어떤 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네,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정용계좌 개설을 사용하고 계산서류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어느 한 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어느 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까지 이제 내 자산의 50%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공익법인 재산의 50%나 30%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그 주식의 5%나 10%나 20%를 초과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내 자신의 재산의 40% 이상을 어떠한 특정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의무행 요건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5%, 10%, 20%를 초과해서 보유하거나 30%, 5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운용소득의 80%를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또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출연재산 가액의 1%를 의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대상은 총 자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무 사용 기준 금액은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1%를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 미달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준 금액, 그러니까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1%에서 내가 직접 고용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운용소득의 80%를 공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미달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가산세와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가산세만 적용을 합니다. 가산세를 중복해서 이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연자는 이사 5분의 1 초과치임 금지입니다. 이제 세법에서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원이 되는 걸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을 제외한 법인, 의료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직 근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제 임직원의 범위가 있는데요. 이제 의료기관의 의사,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요 5분의 1 초과 추임금지 가산세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가산세 부과가 되는 직감적 경비에는 수익 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법상 지켜야 될 의무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나 홍보 금지 의무인데요. 기업 집단의 소속의 공익법인이 개별 기업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해당 광고 홍보 매체 이용 비용 전액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내국법인을 위해 홍보하거나 특정 상품이나 정보를 특정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팜플렛이나 입장권 등 특정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가 되니까 공익사업 관련 행사 등 진행하시는 경우에 이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산세 이제 대상은 이 광고나 홍보 매체 이용 금액, 행사 비용 전액이 이제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자기 내부 거래 금지 의무입니다. 공익법인 이제 출연받은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해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이런 것들은 출연자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요.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은
증여가액으로 하여서 과세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약간 저 약간 낮은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이제 포함되고요. 그래서 정상가액과 그 저가 이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나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나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및 건물을 출연받아 출연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산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기업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거나 교육기관이 시험 연구용 시설 및 건물을 출연받아서 출연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계층 공익사업 혜택 금지인데요. 공익법인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은 사회 전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대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 제가 질문을 다 이제 답해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3개월 이내라는 거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나중에 사용하지 말고 이제 빨리 사용해라. 이제 이제 그런 의미고요. 다시 이어서 특정계 아니, 음, 이제 특정 계층에게만 이제 공익사업 혜택이 이제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걸 이제 금지하는 규정인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특정 계층에게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공익법인이 해산할 때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영리법인은 해산 결의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해서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들에게 이제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법인은 어, 국가나 지자체와 뭐 동일하거나 아니면 주무장관이 국가나 지자체와 유사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자녀재산을 귀속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재산을 받은 귀속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 것이니만큼 마지막까지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면서 공익법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홈택스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출연재산 보고를 하거나 결산서류 공시를 하는 등 이제 세법상 의무를 홈택스에서 이행할 수 있고요. 다른 공익법인이 이제 공시한 결산 서류도 여기 홈택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사실 홈택스라는 이 사이트는 이제 사용자 편의적으로 이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여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사이트여 가지고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긴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 네이버 같은 데다가 검색창에다가 홈택스 쳐셔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홈택스가 또 따로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홈택스. 홈택스로 어,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주소창에 홈택스.go.kr 쳐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게 홈택스 첫 화면이고요. 그 로그인 하실 때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로그인 창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회원 가입을 안 하고 그냥 뭐 카톡 인증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 인증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 인증해가지고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은 우선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에 이제 들어오실 때 출연재산 보고나 결산서류 공시를 하시러 이제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지급 명세, 자료, 공익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지급 명세, 자료, 공익법인 그 단추를 누르시면 그 왼쪽에 쭉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 요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보시면은 공익법인 세무 도움 정보랑 이제 뉴스레터 화면이 있는데요. 공익법인 신고랑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세법 교실 교육 동영상 이 동영상도 이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동영상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 및 공시 방법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앞서 살펴본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내년 4월이나 3월이나 4월쯤에 출연재산 보고나 결산서류 공시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익법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정보 메뉴 들어가셔서 이메일 수신동의 해주시면 매달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공익법인이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받으시면은 업무 처리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안내 이제 들어가면 거기 이제 공익법인 안내 들어가면 첫 화면이거든요. 여기가 화면인데 이제 공익법인은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업유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요 화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시 공개 등록 메뉴에는 이렇게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신고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그리고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이제 열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목록에 가시면은 이제 공시되어 있는 결산서류를 저희가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법인 공시기한이 지난 이제 공시기한이 지난 다음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재공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력이 다 열람이 되니까 법정 기한 내에 사실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공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열람 화면입니다. 기부금 단체별로 등록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지금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 열람이 가능하고요. 단체명 찾기 버튼을 눌러서 법인명을 조회, 법인명을 찾은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 서류는 누구나 이렇게 열람을 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 서류를 이렇게 공시 기간별로 공익 유형별로 이렇게 필터 걸어가지고 다운로드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개인보다는 연구기관 등이 사용하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정형계좌 그리고 이제 모든 공익법인은 정형계좌를 신고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하실 수 있고 정형계좌도 신고하실 수 있고 네 이제 출연예산 보고서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하면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전경제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법인이 된 경우라면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외에도 이제 상층세법상 별도 지정 추천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 전용 계좌 개설하고 신고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화면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 화면에서 먼저 이제 공익법인 계좌, 사업용 계좌가 아니고 공익법인 계좌 그리고 계좌번호 공개할 건지 여부 예, 공개를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조회한 다음에 계좌 추가하면은 행위 하나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칸들을 이제 메꾸신 다음에 신청하기. 요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계좌 개설 신고가 됩니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익 목적, 출연 예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용 계좌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전용 계좌를 통해서 지출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전용 계좌를 사용해 주시고 기한 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된 신규 공익법인 중에도 아직 전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 단체 추천 보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리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탈세 제보 화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공익성을 잃고 뭐 이제 뭐
출연재산 유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익법인을 발견하시면은 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이제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누리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딱 들어가시면 위쪽에 국세 신고 안내라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그 밑에 쪽에 법인 신고 안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공익법인가 있거든요. 그 공익법인 단추를 딱 누르시면 이 공익법인 개요부터 공익법인의 주요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개정 세법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요 신고 의무에서 각각 개별 의무 중에 이 바로가기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각 신고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해야 될 법정 서식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서 이제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요 이 종이 서식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실에 가시면 저희가 매년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를 만들어요. 예, 공익법인들 이제 업무에 도움되시라고 세무 안내 책자 저희가 만들어서 PDF 형식으로 이렇게 게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법의 연차 보고서도 이 참고 자료실에 같이 게재하고 있으니까요. 어, 같이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종이 실물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가까운 세무서 하셔가지고 달라고 먼저 이제 가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남는 책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예,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가지고 실무책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서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책 만들고 있는데 예,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받으셔도 되고 예,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동영상 자료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보고 임무를 이행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4월에 이제 출연재산 보고 하실 때 그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행하실 때 이제 화면별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에 요 동영상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부터 보시고 작성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뭐 법인세법 이런 관련 법령도 저희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예규나 판례, 결정례가 이제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법령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주요 세법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마 많이 보실 게 상속세면 증여세법, 뭐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이렇게 이제 아마 많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시나 훈령 그리고 뭐 개정세법 해설 그런 것도 이제 게재하고 있으니까요. 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법 해석에서 질의하신 부분을 클릭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세법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다 이제 납세자분들 사용하라고 이제 만든 사이트여가지고 네,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 교재 보시면 그 주요 묻는 그 주요 FAQ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긴 했는데 음, 일단 이제 보통 출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출연 재산이 공익 사업에 이제 잘 사용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아마 출연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선명 의식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부금이 잘 공익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과세관청도 공익 사업이 원활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공익법인이 주의하셔야 될 유의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따 1시부터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